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짚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민현주, 신경민 전직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보궐선거 끝난 이후에 국민의힘 얘기를 계속 많이 해서 오늘은 네. 민주당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대장동 미래신도시 개발 특혜와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 출석 장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이 백현동이랑 위증교사 사건 추가 기소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증 교사 혐의를 계속 부인하시는 건가요? 오늘 재판에서도 직접 의견 밝히실 계획인가요? 재판 출석 자사질 지난 네, 자, 10월 9일에 강서구청장 지원 유세를 했고요. 지금 8일 만에 외부 일정을 하는 건데 여느 때처럼 법원 앞에서 기자들 질문을 했고 여기서 침묵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 6일에는 단식 후유증 때문에 재판이 굉장히 빨리 끝났는데 오늘은 한 10시간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좀 표정은 무거워 보이고요. 원래 재판을 하러 받으러 갈 때는 이 대표가 말을 안 합니다. 네. 검찰에 출두할 때는 말을 해요. 그 이제 검찰하고는 한판 붙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예. 재판에 출석을 하러 갈 때는 아마 쭉 비디오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대개 재판에 들어가는 그 판사들이 저 태도를 봐요. 보고 판사가 법정에 들어오기 전에 피고인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변호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원래 말을 안 하는 거고요. 지금 지난번에 그 선거법 재판은 국감을 간다고 그러고 빠졌잖아요. 예. 그리고 국감장에 또 안 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물론 재판부는 다르지만요. 그 재판부한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결례를 한 거고요. 오늘 또 큰 결례를 한 거예요. 예. 지각을 했잖아요. 7분 정도 늦게 근데 나갔다고요. 공판에서 민사법정은 저런 게 좀 약간 양해가 되고 예. 변호인들도 좀 순서를 바꿔달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되는데 형사 공판에서는 저런 게 재판부에 대한 엄청난 신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오늘 저건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저런 실수를 이제 하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굉장히 길게 했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너무 짧게 해서 위례 문제만 했기 때문에 네. 오늘은 대장동 문제이고 대장동이 사실 본안이니까요. 예. 이 대장동 문제는 길어질 수밖에 없고 저게 이제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지금 현재 당무와 국감과 재판과 지역 이 네 개의 일정을 사실은 국회의원이고 대표면은 소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네. 오늘 근데 당무 복귀가 재판으로는 지금 생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오늘 좀 이재명 대표 표정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좀 건강이 다 회복된 것 같지는 않아 네, 보이기도 하네요. 표정을 이렇게 예. 보면은 좀 뭐 혈색 같은 건 좋진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판에 저렇게 풀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복귀를 해야 될 거고요. 예. 더 이상 계속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복귀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또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복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네. 지금 오늘 이 재판뿐만 아니라 위증 교사 재판도 있고요. 네. 선거법 재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한 2, 3회는 재판을 네.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당무가 가능할까? 자,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팎에서 이제까지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그 이슈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리 의혹이라든지 얘가 재판을 받아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등등의 문제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민주당의 당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럼 민주당 내에서 어떤 제1야당으로서 많은 정치적인 정책적인 이슈를 다뤄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문제 때문에 그것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 당 안팎에서 이미 걱정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기소되는 상황이면 재판이 지금 일주일에 평균 2-3번 정도 나가야 된다고는 하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 상황이 복잡해지면 제가 국감에서 전 이재명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당대표 주도로 나아가야 되는 되게 많은 민감한 이슈들, 정책적인 이슈들, 법안 문제들도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도 오늘은 나가서 뭐 예. 10시간 가까이 뭐 재판을 받았지만 사실은 앞으로의 건강 상태나 다른 여러 가지 내외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이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후로 본인의 재판을 미루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한 분의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권 자체가 예. 영향을 받는 이런 상황은 좀 안타깝고 불행한 상황이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표 법정에 출석할 때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재판을 시작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직접 한 30분 넘게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직접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즉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만약 검찰 주장대로라면 이거 징역 50년을 선고받아야 된다. 나는 10원짜리 하나 개발 이익을 얻지 않았다. 사업을 포기할 만큼 이익을 환수했다고 이건 공산주의다. 이 밖에도 뭐 검찰이 DNA 분석기를 들고 숲속에서 땅을 파내서 소나무 DNA가 발견됐다 이렇게 외치는 느낌도 받았다. 뭐 여러 가지 오늘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뭐 지금까지 했던 얘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요. 33분을 저 정도로 웅변을 했다는 네. 것은 본인이 지금 굉장히 이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반박을 직접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거고요. 예.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하여튼 뭔가 풀로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자꾸 이 재판 때문에 당무를 보는 게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무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지금 사퇴하라는 얘기는 쑥 들어갔지만은 당무 문제를 재판과 어떻게 병립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 또 기소가 될 사건들이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을 어떻게 보면 오늘 재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네, 그런 메시지로 들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내에서 비명계 의원들 목소리가 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게 지금 이 업무가 지금 공천을 앞둔 당무는 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 보통 때 당무보다 2-3배 복잡하고 많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253개 지역구를 거의 다 들여다봐야 되는 이게 아주 일단 업무의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253개 지역구에 다 한 후보가 나와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몇 명의 후보가 나와 싸우기 때문에 몇천 명이 달려드는 문제고 이 이해관계를 조절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10월달 국감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지역의 문제도 아마 지역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섭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재판도 지금 현재 주 2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선거법 재판은 격주 금요일에 하기 때문에 주로 따지면 0.5회고요. 대장동 재판이 화요일 날 하고 매주 화요일 그리고 격주 금요일 날 하니까 주 1.5회니까 주 2회는 이미 굳어 있는 일정이고요. 예. 지금 다른 재판들 이제 위증교사하고 백현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배당을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배당을 받은 재판부가 이것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백현동 백현동도 그렇고 위증교사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위증교사가 백현동 사건으로부터 파생이 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검찰이 원래의 의도는
위증교사는 좀 별도로 해가지고 빨리 끝내자는 의도를 분명히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은 형사 단독 사건입니다. 예. 지금 근데 이게 지금 형사 합의부잖아요. 예. 그래서 백현동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형사 합의부로 다 병합을 해서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다. 자, 어쨌든 당무가 굉장히 좀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발언을 봤을 때는 직접 다 당부도 챙기겠다. 그리고 재판에서도 내가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 오늘 이런 걸 읽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뭐 들으셨지만 여러 가지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 비유를 들어가면서 본인의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재판부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지금 이제 워낙 복잡한 사건들이에요. 아시겠지만 뭐 대장동, 위례, 성남 FCC 후원금,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하나같이 다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고 굉장히 복잡한 사건들로 얽혀져 있어서 국민들께서도 아마 지난 1년 동안 많은 이 기사를 읽으시면서도 아직도 같은 기사가 반복돼서 나온다는 걸 아마 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사건과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는 사업에 대한 특혜 비리 문제라서 이재명 대표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법조인 출신이라 이거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네. 해명하고 분명히 설명을 하면서 이거 설득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재명 대표의 포인트는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걸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했다면 죄가 안 될 건데 바로 이재명 내가 했기 때문에 검찰이 나를 정말 뭐 아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도저로 파내는 그런 심정으로 내 죄를 캐내는 것 같다. 이러고 내가 죽어야지 이게 끝나는 것 같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까지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도 네. 송경호 서울지검장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수사를 하는 것들을 기록을 나아가고 재판을 받다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들의 허점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러면서 결국에 재판에서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걸 예.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네, 봅니다. 지금 법사위 국정감사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얘기로 좀 넘어갈 네. 텐데 자,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두고는 정말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주요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가져왔다가 기각이 되니까 지금 다시 수원으로 내려보냈거든요. 역대급 꼼수 아닙니까? 이게 하나 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뭔가 의원님, 상당히 부풀려서 이렇게 시도를 제가 해본 거 아닌가요?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세 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까? 그래서 모아서 한 겁니다. 집단 뇌피셜처럼 계속 되뇌했는데요. 본인들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구속을 못 시켜놓고 지금 와서 마치 재판부가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계속 투덜대고 있다는 거예요. 투덜이 스머프도 아니고 말입니다. 법사위 국감장에서 집단 뇌피셜이나 투덜이 스머프냐, 중앙지검이 봐주기 전문가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심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가 아닙니다. 네. 야당이 꼼수영장, 영끌 수사 이렇게 얘기했더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한 구속사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이제 감정이 격해지면서 뇌피셜, 투더리 스머프 이런 얘기 나오니까 개인 변호사냐? 자, 얘기가 여기까지 갔는데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세게 붙은 거예요. 네. 저도 법사위를 하고 중앙지검 감사도 해보고 제가 중앙지검 감사할 때 이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있었을 때니까요. 네. 그때 셌죠.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세게 받아치고 그래서 예. 완전히 얼어붙은 적이 있는데 그 정도 지금 비슷한 느낌을 줘요. 이건 거의 야당 의원들하고 이 피감기관이 한판 붙는 자세예요. 근데 그만큼 지난번에 영장 기각 사태가 깜짝 놀랄 만한 예. 사건이었다는 걸 입증하는 걸까요? 아마 저 정도 중앙지검장이 반응을 보인 것은 그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 중앙지검은 물론이고 검찰 전체가 아마 격앙이 되고 부글부글 끓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중앙지검장의 저 반응은 저렇게까지 나오리라고 아마 예상을 야당 민주당 쪽에서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나타난 걸로는 쪼개기 기소로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 쪼개기 기소가 어떻게 될지 그건 이제 기소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니까요. 예. 법원이 저것을 일단 오늘 배당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법원이 배당을 하되 같은 재판부에 배당을 하되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할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병합을 해버릴 건지가 이제 예.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검찰이 이걸 놓고도 아마 부글부글 끓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지금 중요한 순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과 피감 기관이 정말 세게 붙었다 얘기하면서 그 양측의 어떤 속내 이런 것까지 좀 짚어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공방은 할 수 있어요. 네. 공방은 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이제 국정감사장이니까. 그런데 인신공격성이라든지 상대방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예. 발언을 하는 거는 국회의원일지라도 이건 피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문제가 되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비판하고 뭐 하다못해 야단을 칠 수도 있는데 뭐 집단 뇌피셜, 투덜이 스머프 이거는 아마 송경호 중앙지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신모독이라고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김영배 의원이 자제해야 된다.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그리고 만일에 김영배 의원 주장처럼 만일에 이걸 한 번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이제 소위 말해서 쪼개기 영장 청구를 했다면 또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럴 줄 알았다. 이재명 대표 망신 주기 하려고 한 번에 묶어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걸 또 쪼개기 했다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김영배 의원이 정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기 위한 네. 뭐 아까도 나왔지만 개인 변호사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그건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국감에서 질의하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런 인신공격성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법사위 국감 한 대목만 더 보면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차장검사의 위장 전입 또 세금 체납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자, 공방이 좀 있었죠.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수원지검장님 2차장 이정섭 차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분 같습니다. 우선 위장 전입입니다. 저렇게 아버지와 딸이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명문 초등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골프장 사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의 이 집사 역할,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고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료를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국정감사의 취지와 맞느냐라는 질문 자체가 저는 이 국정감사의 취지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 저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도 해주시고 제재도 해주시고. 네. 김의겸 의원이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위에서 수원지검장이 이게 국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다 하니까 다시 또 민주당에서 이런 질문 자체가 부적절하다. 오늘 계속 이런 공방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김의겸 의원은 제보를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좀 제보를 받았다면서 의혹을 폭로한 건데 위장 전입 문제라던가 뭐 세금 체납 문제 등 뭐 개인 어떤 의혹을 지금 국감장에서 꺼낸 상황인데요. 일단 이정섭 검사 입장도 저희가 전해드려야 되니까 위장 전입은 인정을 했어요. 여긴 송구하지만 다른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제기된 의혹 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 아니면 알 수 없는 의혹들이 네. 대부분이에요. 그럼 내부에서 제보를 받았다라고 봐야 이건 될까요? 누군가 이정섭 차장하고 매우 가까운 예.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고요. 특히 위장 전입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또 더군다나 여기 보면 지금 여기 그 싱크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천암의 이혼 소송에도 뭐 개입을 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요. 예.
도저히 그 집안 사람 아니면은 알기가 굉장히 힘든, 집안이나 아니면 굉장히 가까운 사람. 예. 그 골프장이라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 아주 가까운 측근들이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사안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국감에서 제기할 수 있는 거냐라고 지금 수원지검장이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건 제기할 수 있죠. 예. 제보가 들어왔고 뭐 확실하고 지금 가끔 김의겸 의원이 확실하지 않은 걸 지금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건 보니까 인정하는 거 보니까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팩트 체킹이 뭐 거의 완벽하게 돼 있는 팩트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국회의원이 제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리고 이 이게 조사도 지금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건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면은 다른 기관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하려고 공수처 만들어 놓은 네. 거니까요. 공수처도 그렇고 일단은 검찰이 이 문제를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예. 검찰의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 내부에서 일단 제대로 된 감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신데, 자 그런데 조수진 의원은 개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김의겸 의원이 오늘 이 문제 국감장에서 꺼낸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조사를 통해서 이거 진짜 문제가 징계가 할 거라면 예. 징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조수진 의원이나 다른 이제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것처럼 한 가지가 그 의혹에 대해서 사실 사과를 했다고 해서 나머지 의혹까지 다 사실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분명히 부정을 했습니다. 이정수 차장이요. 자, 그러면 조수진 의원이 이 주민등록 이거 어떻게 확인을 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개인정보법 위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아까 신 의원님께서는 지인이나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지금 제공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게 가족인지 누군지를 밝히지는 않겠지만 관련해서 이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됐는지는 이 절차에 대해서도 분명히 조사가 필요하고요. 대략적으로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신상의 문제를 질의할 수는 있지만 네. 이 부분에 특히 이정섭 차장에 대해서 오늘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도 또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아까 뭐 여당 의원들도 제기했지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압박성용이 심리적인 압박용이 아닌가 그런 것도 분명히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맞았다고 나머지 것들이 다 맞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이 또 카더라 통신을 듣고 그냥 던지고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은 어떤 의혹이든지 제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태도로 지금 임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전 조사해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앵커께서 지적하신 주민등록 어떻게 해서 그것들을 확인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도 오늘 집중 파고들었는데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연관성까지 좀 거론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지금 검찰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확대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이 부분 파장은 앞으로 어디까지 미칠까요? 이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뭐 엄청난 일이죠. 국회의원의 본인이 직접 했는지도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뭐 관여된 게 지금 확실하고요. 그리고 어떤 미디어, 유튜브 미디어가 보도를 한 것까지는 그것도 팩트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 당시에 3월 1일 1년 전에 3월 1일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이 매체의 이름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이 매체가 이런 보도를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런 보도가 나갔다는 얘기도 들은 적도 없고요. 오늘 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열린공감TV라고 비교적 좀 영향력이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것이 좀 의심쩍어서 보도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보면은 예. 팩트는 하여튼 시나리오는 지금 뭐 굉장히 엄청나고 그럴듯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아직 팩트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조사가 전혀 진행이 돼 있지 않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팩트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건 엄청난 일이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그럴 것 같다 이런 것으로 보인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좀 단계가 거기까지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팩트로 드러나면 이제 굉장히 큰 문제지만 좀 차분히 지켜봐야 될 네.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